안녕하세요. 명제와 조건 두 번째 강의를 맡은 한정웅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본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 우리가 이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의 명제의 참거짓을 우리가 판단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제에 이번에는 부정까지 한번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 P에서 Q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이게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이거에 대한 참거짓도 한번 판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제와 조건으로 구분하라 이랬잖아요. 그쵸? 명제란 무엇이었죠? 그쵸,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면 2 곱하기 3은 5래요. 말이 안 되죠. 2 곱하기 3은 6인데 즉 명확하게 거짓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명제가 됩니다. 그쵸? 자, 2번 볼게요. x제곱은 9라고 돼 있단 말이야. 조건을 뭔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죠. 조건이라 하면 뭐냐면 2번과 같이 x제곱이 9라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x에다가 만약에 1을 대입하면 1은 9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은 9가 된단 말이야. 즉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x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조건이 되겠죠. 그쵸? 자, 3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는 좌변은 8, 3, 11이니까 11은 10보다 크잖아요. 명확하죠? 따라서 얘는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이죠. 자, 2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만약에 4라면 4는 3보다 크니까 얘는 거짓이 되죠. 그러나 x가 1이면 1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이 되죠. 따라서 x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얘도 조건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조건을 한번 부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P를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X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니까 X는 10 이하의 소수이다. 부정하면 뭘까요? P를 이렇게 물결 표시로 표현해가지고 얘를 나P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나P라고 하고 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X는 10 이하의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10 이하의 소수라고 나왔는데 지금 2, 3, 5, 7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나P라고 하면 2, 3, 5, 7이 아닌 애들을 골라야 되잖아. 10 이하의 소수가 아닌 것들. 자, 그러면은 뭐가 있죠? 1, 4, 6, 8, 9, 10 이렇게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는 우리는 집합이잖아요.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P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P를 활용해서 얘를 집합을 부정시키면 P가 아닌 애들의 모임이니까 P의 그렇죠, 여집합이라고 표현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조건의 부정과 집합의 부정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인 경우 P라고 표현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물결에 써서 not P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집합인 경우 집합을 부정하면 위에 여집합을 써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아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번엔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은 여기 있는 애들을 싹 다 집어넣었을 때 모두 다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든지 마이너스를 집어넣든지 뭐 1을 집어넣든지 2를 집어넣든지 간에 이 좌변은 절대값 때문에 항상 양수값을 갖죠. 근데 이 x값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같은 숫자를 가지면서. 자, 그러면은 당연히 왼쪽 게 항상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좌변은 양수가 되죠. 근데 x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잖아. 그쵸? 뭐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자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모두 다 집어넣을 때 성립하니까 얘는 참이 됩니다. 그쵸? 얘를 좀 그럴듯하게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진리집합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진리집합 자체가 다 되죠. 다 집어넣었을 때 다 성립하니까. 그죠? 자, 이 값이 전체 집합과 어떻게 되면은 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같아졌을 때 이렇게 참이므로 참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떤이라고 나왔으면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 뭐 여기 U는 5가지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무수히 많은 범위가 주어졌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더라도, 즉 하나만 성립하더라도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를 여러분들 보자마자 손이 하고 있어야 할 작업은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꿔본다면 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성립하는 애가 있나요? 없죠.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지가 않아요. 즉 한 개도 성립 안 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얘는 거짓이가 된다는 얘기죠. 거짓.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 또 있어보게 쓰려면 진리집합을 구한다고 했을 때 진리집합을 구하면은 얘는 뭐가 돼요? 어이구,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짓이라고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사전학습을 마치고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번에 부정까지 한번 배워보자고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 자, 부정이라 하면 이게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즉 모두 다 성립해야 되는데 아니야. 즉 아닌 게 하나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p를 만족하지 않는 이런 어떤 x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밑에 것도 볼게요.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거의 부정이래. 자, 그러면은 어떤 x에 대해서 p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p인 x가 없다.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를 한번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위에 거부터 하면은 이렇게 모든이 어떤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x에 대해서 p대 부정이면 p가 아닌 어떤 x가 있는 거니까 어떤 x에 대해서는 p가 아니어야 되니까 나 p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래 것도 한번 봅시다. 아래 거는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이야. 그러면 p인 x가 없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이거를 조금 알기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여기 모든이란 게 부정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p라는 놈이 나피로 변하는 거네. 이렇게 맞나요? 자, 이번에는 어떤이란 놈이 부정되면은 그렇죠, 모든이 되겠죠. 반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p가 나왔을 때 부정하면은 그렇죠, 나피가 되는 거예요. 즉 다 바꿔주면 되는 거야. 모든은 어떤으로, p는 나피로. 이해가죠? 자, 그럼 나피의,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나피의 낫은 뭐예요? 원래 상태인 그냥 p가 되는 거. 이거 다시 체크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니까 모든이 뭘로 변한다고 했어? 모든이, 그렇죠, 어떤으로 변한다고 했잖아. 그쵸? 자, 짝수라고 했죠. 짝수는 그러면 짝수가 아닌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겠네. 이렇게. 즉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어떤 자연수는 홀수이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자연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으로 바뀌겠죠. 그때 홀수라고 하면은 홀수의 반대니까 짝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 맞아, 틀려요? 거짓이죠. 거짓. 자, 어떤 자연수는 홀수이다. 얘는 뭘까요, 그러면? 적어도 1은 홀수잖아. 아무거나 한 개라도 성립해서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모든 자연수는 짝수이다가 거짓이면 부정을 시키면 그 결과값은 보나마나 그냥 참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참인 놈을 우리가 부정시키면 다시 거짓이 된답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말하시오. 자, 부정을 말하고 참 또는 거짓, TF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이다 라고 했잖아. 그럼 부정은 자, 모든이 뭘로 바뀌게 된다? 그렇죠,
어떤으로 바뀐 다음에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우리는 이 부분이 뭐라고 바뀌어야 될까요? 반대되는 개념이 돼야 되잖아.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네. 자, 이거 말이 되나요? 절대값 x가 0보다 작대. 말이 안 되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원래 명제 얘는 뭘까요? 반대니까 참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부정을 하면 어떤은 뭘 바뀐다? 그렇죠. 모든으로 바뀌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것도 우리가 바뀌겠죠. 반대가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플러스 1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인 이 원래 명제는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P라는 조건이 X는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번엔 Q라는 조건도 가져왔는데 Q라는 조건은 X제곱은 9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명제일까요?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조건이라고 했죠. X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명제가 아닌 거야. 그럼 얘네를 한번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연결시켜보자 이거예요. 그럼 명제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P가 X는 3이면 Q X제곱은 9이다. P하고 Q를 버렸다고 하면 매끄럽게 하면 X는 3이면 X제곱은 9이다. 과연 이거는 명제일까요? 명제죠. X가 3이면 X가 3이 됐을 때 3의 제곱을 하면 9가 되잖아. 맞죠? 그럼 얘는 명확히 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조건들만 나열하면 얘는 각각은 명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하는 순간 명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리하면 조건 PQ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 이걸 명제라고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얘를 그러면은 우리는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P와 Q가 문장이나 식이 되면 굉장히 길어지잖아. 따라서 경제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P이면 Q이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각각 의미가 있잖아요. 앞에서 출발을 해서 결론적으로 뒤에 도달한다기 때문에 이 P와 Q를 우리가 명확하게 용어로 재정의해 주려고 합니다.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앞에 부분은 가정, 어떤 가정이 성립했을 때 결론적으로 뒤에 결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쉽죠? P이면 Q이다, P이면 이렇게 Q이다 했을 때 앞부분은 무조건 가정, 뒷부분은 무조건 결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쉽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말하시오. 자연수 n이 2의 배수이면 3에는 6의 배수이다. 이게 각각이 조건 PQ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면을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자연수 n이 2의 배수이다. 이게 뭐가 되냐면 가정이 됩니다. 그죠? 뒤에 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가 결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3에는 6의 배수이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면으로 연결되면은 얘가 항상 앞에 부분이 가정, 뒤에 부분이 결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뭐 저쪽은 이면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A, B가 모두 홀수라는 게 가정이 되는 거고, 뒷부분, 이면 뒷부분이 뭐가 되냐면 결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쉽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P에서 Q로 이렇게 화살표로 한 게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명제란 건 알겠어. 그리고 앞에 게 가정, 뒤에 게 결론인 건 알겠어. 이제 근데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결론으로 가져왔는데 참거짓 판별 예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조건 P는 X는 4의 약수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그쵸? Q는 X는 8의 약수라는 조건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우린 P면 Q이다. 얘는 명제가 되는 거죠. X는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우리가 명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P라는 놈, 얘는 우리는 진리집합이에요. 진리집합. 진리집합을 가져와 보면은 X가 4의 약수니까 뭐뭐가 나와요? 1, 2, 4 나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Q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해볼게요. Q는 X가 8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1, 2, 4, 8이 나온 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싹 다 여기로 싹 다 모두 다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진리집합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라지 P랑 이 Q랑 비교를 하면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P라는 놈이 다 Q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죠. 부분집합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P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Q가 다 되는 거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안에 있잖아. 안에 있기 때문에 P가 성립하면 항상 Q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선생님 미안합니다. 이거는 조건을 써야 되는 거니까 스몰 p라고 써야겠죠. 미안합니다. 스몰 p. 얘 Q는 이렇게 써야겠죠. 오케이? 미안합니다. 이거 선생님 못하네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P면 Q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한다? P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랑 Q에 대한 진리집합 Q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성립이 되면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립 안에 삐져나왔어. 그러면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가 Q에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조건인 경우 얘는 항상 참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P면 Q가 참이라고 하면 항상 부분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포함되겠죠. 이건 자명하죠.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선생님이 설명했죠. P가 Q에 쏙 들어가지 않고 빠져 있어. 이렇게 쏙 안 들어가고 이렇게 빠져 있어. 그럼 얘는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 오케이? 자, 다시 P면 Q가 거짓이라고 하면은 얘는 부분집합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명제 보도록 할게요. x-2는 0이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자, 이거를 한번 화살표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x-2는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면 진리집합을 찾아보라고 했잖아. 여기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x 값이니까 2밖에 없네요. 그죠? 자, 오른쪽 여기 부분을 보면은 여기 진리집합은 인수분해에서 구하면 x는 뭐뭐가 나와요? 0하고 2가 되네요. 자, 진리집합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네요. 2가 여기에 쏙 있잖아. 그죠? 따라서 이 화살표 방향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성립하면 참이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그죠? 자, 따라하기 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이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걸 가정, 뒤에 걸 결론이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면 2x 마이너스 1은 5이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각각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면 x는 0하고 3이 나오겠죠. 진리집합으로서. 자, 오른쪽은 이걸 풀면 x는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자, 우리가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얘가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성립 안 하니까? 그렇죠.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느낌 오나요?
오케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명제 P이면 Q다의 참, 거짓 판별은 각각에 대한 진리집합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참, 안 되면 거짓.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활동지에 이와 비슷한 예제들을 잘 수록해 놨습니다. 1단계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2단계, 3단계를 이어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